회사는 늘 조용했지만 새로 들어온 동료 민재는 어딘가 이상했다. 처음부터 말수가 적었고 누군가 다가가면 꼭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의 눈은 늘 주변을 날카롭게 훑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프린트실에서 민재가 혼잣말하는 것을 들었다. 또 들리지 말아야 하는 게 들리네. 그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얼굴은 완전히 창백했다. 내가 다가가자 민재는 갑자기 놀라 뛰어올랐다. 들었어요? 그는 숨을 삼키며 물었다.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그는 겨우 미소를 짓고 말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숨기려는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때부터 나는 민재가 가진 비밀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이상한 일은 그날 밤 야근 중에 시작됐다. 사무실 전체는 어둡고 적막했다. 모두 퇴근한 뒤였지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걷는 발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지 않고 마치 한쪽 발을 끌고 다니는 듯한 소리.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뒤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그 사람 오고 있어요. 놀라 돌아보니 민재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고 눈은 크게 뜬 채 떨리고 있었다. 못 보셨어요? 방금 지나갔는데.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재는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감쌌다. 또 나만 보이는 건가?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는 숨을 고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귀신을 봅니다. 나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표정은 너무 진지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죽은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손으로 가리켰다. 저기 복도 중간쯤 아직도 서 있어요. 나는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바라봤다. 하지만 눈앞에는 텅 빈 복도만이 있었다. 민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필 회사에서까지 나타나는 건지. 그의 말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저주 같았다. 그날 이후 회사에서는 계속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다. 물건이 스스로 떨어지고 빈 의자가 갑자기 회전했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문이 삐걱 열렸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민재의 눈은 공포로 가득했다. 그는 늘 길을 막거나 눈을 질끈 감으며 중얼거렸다. 보지 마, 보지 마. 동료들은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지만 나는 그냥 불안했다. 마치 무언가가 정말로 그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급하게 나를 회의실로 불렀다. 드디어 나타났어요. 회의실 문을 닫자마자 민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켰다. 저기 보고 있죠? 나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지만 형광등만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민재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검은 얼굴, 눈이 없어요. 계속 웃고 있어. 그의 말은 너무 구체적이어서 나까지 공포가 밀려왔다. 그게 당신을 따라다니는 거죠? 내가 묻자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을 떨었다. 마치 무언가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곧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의 비밀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다음 날 회사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다. 복도에는 이유 모를 찬 공기가 감돌았고 커피 머신 옆에서 낮은 울음소리까지 들렸다. 하지만 CCTV에는 아무도 지키지 않았다. 그 소리는 밤이 되자 더욱 커졌다. 마치 누군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천장에서 들렸다. 나와 민재는 서로 바라보며 또 시작됐네요. 라는 말만 할 수 있었다. 그는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다. 오늘은 그냥 퇴근하지 마세요. 나는 의아해하며 이유를 물었다. 그 녀석이 오늘 밤 나한테 올 것 같아요.
그의 두 눈은 죽을 듯이 흔들렸다. 그는 이미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있었다. 뭔가 진짜 큰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우리는 악은자를 위한 작은 휴게실에 모였다. 민재는 계속 손을 떨며 주변을 확인했다. 오늘 평소보다 더 가까이 있어요. 나는 괜히 숨을 죽였다. 그때 천장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렸다. 먼지가 떨어지고 형광등이 크게 흔들렸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민재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아싸요? 그의 시선은 나를 지나 내 바로 뒤쪽 어두운 모서리에 멈췄다. 나는 용기를 내어 천천히 뒤돌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등골이 찢어지는 듯한 싸늘함이 느껴졌다. 보지 말랬잖아요. 민재는 거의 비명을 지르며 내 어깨를 잡아당겼다. 지금 내 뒤에 있어.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바짝 붙어 있어. 숨 쉬는 것도 들려요.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내 목덜미를 스치는 느낌이 들었다. 차갑고 축축한 손가락이었다. 민재, 뭐야 이거? 그는 더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공포로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그게 나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는 떨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때문이에요. 민재의 말은 내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뭐라고?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말했다. 그 녀석은 원래 당신을 따라다녔어요. 저는 그냥 그걸 볼 수 있었을 뿐이에요.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나를? 민재는 눈을 감았다. 당신? 3년 전 일 기억나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철저히 잊으려 했던 그 사건. 그날 죽은 사람.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밤 당신에게 오려고 해요. 그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때문에 죽은 그 사람, 아직 여기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당신을 데리러 와요. 순간 휴게실 불이 동시에 꺼졌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천장 위로 기어가는 무언가의 소리가 들렸다. 아싸요. 민재가 비명을 질렀다. 바닥은 진동했고 벽은 긁히는 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어둠 속에서 숨을 몰아쉬었다. 바로 옆에서 찾았다.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리고 차가운 손이 내 어깨에 닿았다. 어깨를 잡은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굳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바로 귀 옆에서 낮고 갈라진 숨소리가 들렸다. 날 버렸어.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앞이 어둡게 흔들렸고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민재가 손전등을 켜며 소리쳤다. 떨어져. 불빛이 닿자마자 내 어깨를 잡고 있던 손이 순간 사라졌다. 나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민재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됐어요. 휴게실 불은 여전히 켜지지 않았다. 형광등은 계속 깜빡거리며 마치 누군가 손으로 잡아당기는 듯 흔들렸다. 천장 사이 틈에서 검은 머리카락 먹가닥이 천천히 내려왔다. 나는 숨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머리카락은 점점 더 길게, 더 많이 흘러내렸다. 마치 위에 누군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민재는 손전등을 들고 그 방향을 비추려 했지만 갑자기 불빛이 꺼졌다. 손전등은 더 이상 켜지지 않았다. 이제 도망쳐야 해요. 민재는 내 손을 잡고 문 쪽으로 달렸다. 그러나 문은 밖에서 잠긴 듯 열리지 않았다. 갇혔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문을 두드리는 대신 우리 뒤에서 또각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오는 발걸음. 나는 얼어붙은 채 뒤돌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길고 검은 머리, 기울어진 고개, 그리고 빛 없는 눈동자. 민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떠나고 돌아오지 않은 그날의 그 사람.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 실루엣이 내게 속삭였다. 그 소리는 똑똑히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실루엣은 빛도 없는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끝이 내 턱 근처까지 닿자 공기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돌아오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섞인 울음 같았다. 민재는 벌벌 떨며 내 앞을 막아섰다. 그만하세요. 이 사람을 데려갈 수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힘이 그의 몸을 벽으로 던졌다. 민재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나는 민재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그녀의 차가운 손이 내 팔을 움켜쥐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방 안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갑자기 형광등이 터지듯 깜빡이며 꺼졌다. 그 순간 나와 그녀만 어둠 속에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바로 앞에서 들렸다. 너는 그날 나를 버렸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사고였어. 정말 미안해. 그녀는 피식 웃었다.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어둠 속에서 손이 내 얼굴을 감쌌다. 피부에 닿는 감촉이 너무 차가워. 비명이 나오려 했다. 오늘 너도 나처럼 될 거라.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이 아니라 저주 같았다. 나는 절망 속에서 눈을 감았다.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 빛이 번쩍였다. 민재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휴대폰 플래시를 켠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빛이 닿자 형체가 흔들리며 일그러졌다. 아! 처절한 비명이 방 안을 울렸다. 그녀는 빛을 피하려 뒤로 물러섰다. 민재는 쓰러질 듯한 몸으로 말했다. 빛을? 가까이 비춰.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플래시를 켰다. 고개를 들자 그녀가 천장 쪽으로 기어올라 가고 있었다. 전신이 검게 뒤틀린 채였다. 나는 플래시를 따라 움직이며 그녀를 비췄다. 그러자 그녀는 길을 찢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천장에서 벽으로, 벽에서 바닥으로 기괴한 자세로 빠르게 움직였다. 플래시 불빛이 닿을 때마다 몸이 연기처럼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멀리 비추지 마. 그녀의 속삭임이 사방에서 들렸다. 방 안은 마치 악몽 속처럼 뒤틀려 보였다. 나는 민재 앞을 막아서며 플래시를 잡은 손을 더욱 꽉 쥐었다. 그녀는 갑자기 바로 눈앞에 나타났다. 손이 뻗어 내 목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내가 플래시를 비추자 그녀의 팔은 검은 먼지처럼 흩어졌다. 그만, 도망가지 마. 그녀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메웠다. 방 안의 온도는 점점 내려갔다.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나올 정도였다. 민재는 바닥에 쓰러져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다시 천장에서 떨어지듯 내려왔다. 이번에는 피 묻은 손톱이 드러나 있었다. 이제 끝내야 해. 그녀는 달려들었다. 나는 플래시를 최대한 밝게 켰다. 순간 그녀의 몸이 크게 흔들렸다. 한쪽 팔이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민재를 끌고 문 쪽으로 달렸다. 이번에는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뒤에서 그녀의 비명소리가 다시 들렸다. 도망가지 마. 그녀의 비명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문이 완전히 열리기 전에 그녀가 손을 뻗어 내 발목을 잡았다. 차갑고 무거운 힘이 나를 바닥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필사적으로 발을 뿌리쳤다.
하지만 소나기는 점점 더 강해졌다. 민재가 마지막 힘을 모아 그녀의 손 위에 플래시를 비췄다. 그녀의 손은 재처럼 바스라져 사라졌다. 나는 그 틈에 몸을 빼냈다. 빨리! 민재가 비명을 질렀다. 우리는 문 밖으로 뛰쳐나왔다. 문은 자동으로 닫히며 안쪽에서 끔찍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 울음은 점점 사라졌다. 우리는 복도 끝까지 뛰었다. 숨이 터질 듯 거칠게 몰아쉬었다. 회사 전체가 점막에 잠겨 있었다. 방금 있었던 일들이 믿기지 않았다. 민재는 벽에 기대어 몸을 가누지 못했다. 겨우 막았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득했다. 그녀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말에 나는 멈춰 섰다. 뭐라고? 민재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지금은 물러났을 뿐 아직 이곳에 있어요. 그의 말과 동시에 복도 끝에서 또각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또각 복도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마치 우리를 향해 곧장 걸어오는 것처럼.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뒤로 한 발 물러섰다. 복도 끝이 서서히 어두워지더니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길고 덜렁거리는 머리카락,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진 고개. 그녀였다. 도망가도 소용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서 울렸다. 나는 민재의 손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뒤에서 그녀의 발소리가 더 빨라지고 있었다. 회사는 출구까지 이어지는 긴 복도와 여러 개의 회의실이 있는 구조였다. 우리는 숨도 못 쉬고 뛰었다. 하지만 갑자기 복도 불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다. 뒤에서부터 탁 순서대로 어둠이 점점 우리를 삼키듯 다가왔다. 민재가 소리쳤다. 왼쪽, 저쪽 회의실로 들어가요. 우리는 급히 회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바깥에서 또각 소리가 문 앞까지 다가왔다. 그녀는 문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손잡이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이 문, 오래 버티지 못할 거예요. 민재가 말했다. 회의실 안은 컴퓨터 모니터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우리가 숨을 고르기도 전에 천장에서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뭔가가 천장 위를 기어 다니는 것처럼. 민재는 초조하게 고개를 들었다. 또 올라갔어요. 갑자기 천장판 하나가 툭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먼지가 떨어지고 실내 온도가 10도는 더 떨어진 것 같았다. 나는 팔을 감싸며 말했다. 이 방도 안전하지 않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당신만 잡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서 절망이 묻어났다. 우리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회의실 뒤쪽에는 작은 비상통로가 있었다. 우리는 그쪽으로 조심히 다가갔다. 하지만 비상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바람과 함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또 도망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들렸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민재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계속 가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우리 둘은 비상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단 아래쪽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툭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아래에서부터 점점 커졌다. 민재는 손전등을 꺼내 비추려 했지만 플래시가 깜빡이더니 바로 꺼졌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두 개의 창백한 손이 난간을 붙잡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다. 빈 눈, 벌어진 입, 피멍든 얼굴. 내려오지 마. 그녀는 피식 웃으며 속삭였다. 우리는 다시 위로 뛰어 올라갔다. 뒤에서 천천히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다시 복도로 돌아왔지만 불은 이미 대부분 꺼져 있었다. 회사 전체가 마치 버려진 건물처럼 어두웠다. 출구까지 가야 해요. 민재가 말했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 복도 끝으로 달렸다. 하지만 복도 양쪽 벽에서 갑자기 쿵, 쿵, 쿵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마치 여러 사람이 갇혀 벽을 치는 것처럼. 우리는 귀를 막고 고개를 숙였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결국 비명처럼 변했다. 나가지 마. 그녀의 목소리가 여러 갈래로 겹쳐 울렸다. 민재가 소리쳤다. 출구 문이 보라요. 조금만 더. 출구문 앞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문 전체가 크게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는 듯했다. 하지만 우리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했다. 민재는 문 손잡이를 잡고 힘껏 밀었다. 그러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등 뒤에서 차갑고 축축한 숨소리가 들렸다. 가지마. 그녀가 바로 뒤에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피범벅이었고 입은 귀까지 찢어진 듯 벌어져 있었다. 그녀의 손이 내 목을 향해 다가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민재는 즉시 나를 감싸며 휴대폰 플래시를 다시 켜려 했다. 하지만 플래시는 꺼진 채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며 얼굴에 미소 같은 것을 지었다. 너도 나처럼 될 거라. 나는 공포로 몸이 굳었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멈춰. 그는 주변에 떨어져 있던 수화기를 들어 그녀에게 던졌다. 수화기는 그녀의 몸을 통과하며 뒤쪽 벽에 부딪혀 크게 소리를 냈다. 물질이 안 통해요. 민재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우리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손을 뻗자 복도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나는 숨을 제대로 들이쉴 수도 없었다. 이제 끝이야. 그녀의 속삭임이 귓가에 울렸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물이 복도 전체에 쏟아졌다. 그녀의 몸에 물방울이 닿는 순간 치직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처럼 흔들렸다. 그녀는 괴로워하며 뒤로 물러났다. 안 돼. 이건... 우리는 그 틈을 타 다시 문을 밀었다. 이번에는 문이 조금 움직였다. 물줄기가 계속 쏟아지며 그녀의 형체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민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문을 밀었다. 나는 손잡이를 잡고 함께 밀었다. 드디어 문이 컹 하고 열렸다. 우리는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뛰쳐나왔다. 비상등이 깜빡이며 발밑을 비췄다. 뒤에서 그녀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돌아라, 돌아라. 하지만 스프링클러 물이 계속 그녀를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점점 더 흐려졌다. 우리는 건물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왔다. 숨이 턱에 참아 다리는 후들거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실루엣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새벽 2시 11분. 사무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지호는 혹시라도 다른 직원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려고 조심스레 걸어갔다. 가까워질수록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사람 목소리였지만 속삭임과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지호는 숨을 삼켰다. 방문 틈 사이로 본 것은 책상 위에 고개를 숙인 수진이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수진 씨. 지훈이 부르자 그녀의 손이 실룩 움직였다. 손바닥 전체가 검게 얼룩져 있었다. 마치 잉크가 아니라 피처럼. 지훈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없었다. 지우는 소스라치며 뒤로 넘어질 뻔했다. 수진의 눈은 텅 빈 구멍처럼 새까맣게 파여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이제 너도 알게 됐구나. 목소리는 분명 수진이었지만 울리는 듯한 두 겹의 음성이었다. 지우는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마치 바로 뒤에 있는 것처럼 숨소리가 가까웠다. 도망쳐도 소용없어. 지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타했다.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순간조차 영혼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발그락. 그녀가 계단에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지우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 닫힌 버튼을 여러 번 눌렀다. 문이 닫히기 직전 계단에서 내려오던 수진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비정상적으로 꺾은 채 달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지우는 벽에 기대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대신 멈춰 섰다. 갑자기 조명이 깜빡이며 경고음이 울렸다. 점검 중입니다. 건물의 자동 음성 안내였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점검이 있을 리가 없었다. 다시 경고음. 이번엔 녹음된 안내가 아니었다. 너 내려오면 안 돼. 수진의 목소리였다. 지우는 비명을 억누르며 엘리베이터 문 사이를 두드렸다. 제발 누구 없어요. 하지만 건물 전체가 숨을 죽인 것처럼 조용했다. 그는 비상벨을 눌렀지만 잡음만 들릴 뿐이었다. 그때 천장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났다. 마치 손톱으로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 지훈, 너 위에 있어. 수진의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속삭였다. 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금속판이 조금씩 휘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내려오려는 것이다. 보지 마. 그럼 너도. 목소리가 뚝 끊겼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로 아주 빠르게. 지우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귀에서 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가 들렸다. 안 돼. 올라가면.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하지만 이번엔 수진이 아니었다. 분명 다른 남자 목소리였다. 여기 오면 죽어? 지우는 숨이 턱 막혔다. 엘리베이터 숫자판은 존재하지 않는 층들을 지나고 있었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층수였다. 엘리베이터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44에서 뚝 멈췄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눈앞에는 길고 어두운 복도가 펼쳐졌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하나씩 켜졌다. 복도의 벽에는 직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모두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만 가까이 보니 얼굴 대부분이 검게 지워져 있었다. 눈, 코, 입 전부 번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보드로 덧칠한 듯. 지우는 서늘한 공기를 느끼며 한 걸음 내딛었다. 그때 사진 하나에서 종이가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은 수진의 얼굴 사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검은 구멍 같은 눈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사진 아래엔 글자가 적혀 있었다. 44층 직원. 지우는 사진을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뒤는 이미 엘리베이터가 사라져 있었다. 벽으로 막혀 있었다. 지우는 숨을 몰아쉬며 복도 끝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들렸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우는 숨을 참고 덕 뒤에 몸을 숨겼다. 소리는 바로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발걸음은 하나였는데 소리는 두 개였다. 마치 두 사람이 동시에 걷는 것처럼. 지훈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그리고 끝에서 멈췄다. 불빛이 깜빡이며 꺼졌다. 복도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지우는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그의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느껴졌다. 문 손잡이였다. 지호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오래된 냄새로 가득했다. 빛은 없었지만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삭! 종이가 슥슥 넘겨지는 소리. 지호는 발을 멈췄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형체는 희미했지만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지각, 처리해야지. 중얼거리는 목소리. 책상 이 종이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다. 그 종이는 직원들의 사진이었다. 지훈이 뒷걸음질 치려던 순간 누군가 그의 손목을 꽉 잡았다. 차갑고 뼈 같은 손이었다. 너는 여기 있어. 어둠 속에서 눈 두 개가 번쩍 떴다. 지호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뿌리쳤다. 형체가 일어나 그의 쪽으로 다가왔다. 여기는 살아있는 직원이 오면 안 돼. 숨이 턱 막히는 순간 문이 쾅 닫혔다. 지호는 문 손잡이를 돌렸지만 잠겨 있었다. 방 안의 존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너도 저래야지. 머리카락이 지훈의 팔을 스쳤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그때 벽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벽이 쪼개지며 하얀 빛이 스며들었다. 빛 사이로 누군가 손을 내밀었다. 지훈, 이쪽이야. 팀장 민재의 목소리였다. 지훈은 눈을 크게 뜨며 손을 잡았다. 강한 힘이 그를 벽 밖으로 끌어냈다. 방 안의 존재는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려 했다. 하지만 벽이 다시 닫히며 존재를 가둬버렸다.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44층이야. 절대 오면 안 돼. 지훈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근데 애수진이 여기 있죠. 민재가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수진, 그 사람은 3년 전 여기서 죽었어. 후는 숨을 멎은 듯한 표정으로 팀장을 바라봤다. 3년 전 죽었다고?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나근 중에 이 44층에서 발견됐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시신 상태가 너무 이상했지. 지호는 침을 삼켰다. 어떻게 이상했습니까?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이 없었어. 그 말에 지훈의 등골이 차갑게 식었다. 방금 전에 본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텅 빈 눈구멍, 비정상적인 미소, 그리고 자신을 뒤쫓아오던 발소리.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지훈이 말하자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돼. 내려가는 길이 없어. 지훈은 당황했다. 그럼 엘리베이터로. 그건 이미 그녀가 장악했을 수도 있어. 민재는 불 꺼진 복도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았다. 44층은 원래 존재하면 안 되는 층이야. 무슨 뜻입니까? 설계도에도 없어. 건물 기록에도 없어. 그런데 민재는 벽을 가리켰다. 어느 날부터 2층이 생겼어. 그리고 처음 발견한 사람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이었다. 갑자기 복도 끝에서 불빛이 깜빡이며 다시 켜졌다.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느리고 더 깊은 울림이었다. 마치 바닥 안쪽에서 울리는 듯한 소리. 도망쳐야 합니다. 지훈이 속삭였다. 민재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이번엔 숨어서 안 돼. 그녀는 숨은 사람을 더 좋아해. 지훈은 숨을 멈췄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불빛이 하나씩 꺼졌다 켜졌다. 그림자 하나가 길게 복도에 드리웠다. 그 그림자에는 눈이 없었다. 수진이었다. 지훈.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울렸다. 도망쳤어. 지훈은 민재 뒤에 서서 몸을 떨었다. 민재가 지훈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정면으로 보지 마, 절대.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지는 둘 사이 몇 미터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녀의 눈구멍에서는 검은 연기가 새어나왔다. 입은 귀 근처까지 찢어진 것처럼 벌어져 있었다. 같이 일해야지. 목소리가 울렸다. 지호는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다.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뒤따라갔다. 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건물 전체가 울리는 듯한 진동이 일었다. 천장이 갈라지며 먼지가 떨어졌다. 민재는 소리쳤다. 계단 쪽으로 가. 둘은 복도 끝으로 달렸다. 뒤에서 들리는 수진의 발소리는 점점 빨라졌다. 또각. 그러나 이상하게도 소리는 바닥과 맞지 않았다. 마치 허공을 달리는 듯한 소리. 계단 문이 보였다. 지훈이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문이 스스로 쾅 닫혔다. 잠겼다. 수진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내려갈 수 없어.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다. 민재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벽에 희미한 틈을 발견했다. 그곳은 칠판처럼 새카맣게 칠해져 있었다. 여기. 그는 벽을 밀었다. 믿을 수 없게도 벽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안은 좁고 어두운 통로였다. 지훈이 들어가려는 순간 수진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톱은 길고 날카롭게 번에 있었다. 거의 뼈처럼. 도망치지 마. 민재가 지훈을 밀어넣고 문을 닫았다. 깜깜한 통로 안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다. 수지는 문 밖에서 손톱으로 긁기 시작했다. 긁는 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통로 끝에 희미한 빛이 보였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저쪽으로 가자. 둘은 조심스럽게 걸어 나갔다. 하지만 뒤에서 나는 긁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숨지 말했는데. 수진의 낮게 울리는 목소리가 통로를 메웠다. 지호는 숨을 들이쉬며 달리기 시작했다. 민재도 따라 달렸다. 빛이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마치 탈출구가 있는 듯한 느낌. 그러나 통로는 갑자기 끝이 뚝 끊겼다. 아래는 까마득한 어둠이었다. 여기서 점프해야 해.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뒤에서 수진의 손이 나타났다. 수진의 손이 통로 벽을 찢으며 다가왔다. 같이 떨어지자. 그녀의 음성은 또렷하고 차가웠다. 지호는 뒤로 물러났다. 발끝이 통로 끝에 걸렸다. 아래는 보이지도 않는 깊은 심연. 민재가 소리쳤다. 지금이야. 지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앞으로 뛰어내렸다. 공기가 몸을 감싸며 끌어내렸다. 뒤에서 수진의 비명과 손톱 긁는 소리가 사라졌다. 지호는 끝없이 떨어지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갑자기 강한 빛이 눈을 찔렀다. 그리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지호는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다. 주변을 둘러보니 그는 1층 로비 바닥에 누워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은 열려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민재는 보이지 않았다. 지호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출입구로 걸어가며 뒤를 돌아보았다. 44층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숫자 패널에도 44는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꿈처럼, 아니면 악몽처럼. 지호는 바깥으로 뛰쳐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몸을 감쌌다. 그는 살아남았다는 사실의 안도에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집에 도착한 지호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휴대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하나 있었다. 번호, 발신자 표시 제한. 그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에서는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낮게 울리는 익숙한 목소리. 지훈, 내일 출근하지 마. 목소리는 바로 수진이었다. 그는 폰을 떨어뜨렸다. 창밖의 어둠에서 또각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더 가까워졌다. 같이 일해야지.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